우리는 종종 사극에서 혹은 교과서에서 몇만 대군이 동원되었다, 나라가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표현을 쉽사리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 시대 인구가 몇이나 된다고 어떻게 몇만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 백성들은 농사 안 짓고 전쟁만 했나? 군대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냥 백성을 마구 징집한 건가? 오늘 우리는 고려와 조선의 전쟁 시스템, 그 동원 구조의 진짜 원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낼 질문 3가지. 첫째, 고려와 조선에는 전문 군대가 있었는가? 둘째, 전쟁 때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 셋째, 어떻게 몇만 대군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었는가? 이 세 질문을 끝까지 따라오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려와 조선의 전쟁은 아무나 끌려나간 싸움이 아니라 높은 조직력과 체계 속에서 운영된 국가 사업이었다. 고려 직업군인 농민병 사병의 혼합체제. 고려의 군사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직업군인 농민병 사병 3가지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군인 계층. 고려에는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고 대대로 군역을 담당하는 세습 군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의미의 전문 군사 집단, 조선으로 치면 상비군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경 방어, 수도 경비, 엘리트 전력 정예군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평소엔 농사, 전쟁 때만 동원되는 농민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 참여자, 즉 백성은 바로 이 부류였습니다. 평소엔 농사, 전쟁 발발, 일정 기간 징집, 농사철엔 다시 귀양, 필요하면 재동원. 이 패턴은 고려사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추수철이라 군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하라. 전쟁과 농업을 동시에 유지해야 했던 현실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호족 귀족의 사병도 강력했다. 고려는 토지 기반 귀족 정치였기 때문에 지방 유력자들이 사병을 보유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왕의 상비군, 지방 사병, 민병이 합쳐져 대규모 병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몇만 명이 나온 건 한 곳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합산 전력이었던 것이죠. 2부 조선 더 정교한 군역 국가.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중앙군, 지방군, 군역, 의무, 이 세 축이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중앙군 직업군인의 정규군, 훈련도감, 어영청, 금군 등 수도, 한양에는 상비군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군포를 받고 상시 훈련하며 경복궁, 도성, 왕실을 지키는 완벽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병역을 직업으로 삼은 전문 병력, 전쟁 시에는 지휘선봉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지방군 모든 백성이 등록된 군적을 중심으로 동원. 조선의 군사제도의 핵심은 군적입니다. 남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군적에 올랐고 그에 따라 군역을 수행했습니다. 평상시엔 농사, 전쟁 시엔 동원, 전투 후엔 다시 귀양. 실제로는 정군 본인 대신 보인봉족을 두어 대리 복무도 했습니다. 즉, 전쟁은 전체 백성이 아니라 군적에 등록된 장정 중심 구조였습니다. 전쟁형 농민병 단기 복무. 조선의 농민병은 1에서 3개월 단위로 교대하며 복무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장기 원정은 상비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늘 새로운 농민병을 선발해 보내고 기존 병력은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엔 농번기라 군사 일부를 귀향케 하라 라는 지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3부 몇만 대군은 어떻게 가능했나? 이제 본론의 질문. 그 시대 인구도 적었는데 왜 5만 대군, 7만 대군이 가능한가? 전체 인구 대비 군적 등록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려 인구 약 350만 400만, 군사 동원 가능 인원 약 15만 20만, 실제 출정 인원 3만 6만, 조선 인구 약 1000만, 군적 장정 약 30만에서 40만, 실제 동원 인원 1만에서 5만, 즉 동원율이 매우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농민 남성 대부분이 군역 의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기준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병력이 나왔어요. 이 5만 대군은 한 번에 한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다. 드라마는 한양에서 10,000명 뛰어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만이라면 수도, 상비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지방군 농민 동원 호족 사병 고려 시기. 이 전국 단위 합산 병력입니다. 그러니 인구 적어도 가능합니다. 전쟁은 계절 전쟁이었다. 중세 한국 전쟁은 대부분 농사철을 피해 진행되었습니다. 봄에는 파종,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전투, 늦가을에서 겨울까지는 추수와 원정과 성 보수. 농번기엔 군사 귀양, 농한기엔 군사 재집합. 그래서 전쟁과 농사는 충돌하지 않았다기보다 조율된 리듬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4부 일반 백성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백성이 무조건 칼을 들고 전투에 나갔다는 이미지는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 구조는 훨씬 정교합니다. 농민병 중 많은 수는 전투 보조 역할, 식량과 화살 운반, 군량 생산, 장비 운반,
부교 및 산성 보수, 군영 수송, 부상병 후송. 즉, 전쟁은 기술자, 노동자, 수송 인력 없으면 성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백성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후방 공병, 수송대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전투에 들어가는 정예는 소수. 전투의 핵심은 기병 고려, 포수조선 후기, 전문 무사, 상비군. 즉 싸우는 사람은 적고 유지, 지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농번기엔 반드시 병력 회기. 이건 사료로 명확합니다. 고려사 추수철이라 병마사, 군사들을 귀향케 하다. 실록 농사식이라 군사를 나누어 돌려보내라. 국가도 농업 생산 없이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브 드라마가 만든 오해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미지와 실제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 1. 백성을 죄다 끌고 나간다. 실제로는 군적, 장정 중심이었습니다. 오해 2. 전쟁 나면 모두 농사 포기. 농번기엔 귀향시키는 경우 많았습니다. 오해 3. 직업 군인 없다. 고려와 조선 모두 상비군 존재했습니다. 오해 4. 하루아침에 5만 모인다. 2에서 3개월 동안 계획 동원해 전국 병력 합산했습니다. 오해 5. 백성들이 모두 칼 들고 싸움판으로 뛰어든다. 대부분은 후방, 수송 역할을 했습니다. 육부 전쟁의 진짜 본질. 고려와 조선의 전쟁은 백성을 막 끌어다가 싸우게 한 시대가 아니라 전문군, 의무병, 농민 지원 체계가 결합된 높은 수준의 국가 동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구는 적었지만 전쟁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농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전쟁과 노동은 서로 조율되었습니다. 전쟁이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국가 유지의 총체적 시스템이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본 고려와 조선의 군사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